없는 수평면에서 용출 상수가 100 뉴턴/미터, K가 이런 용출을 한쪽은 벽에 고정하고 한쪽은 물체에 고정해서 어디서 시작했노? A점까지 당긴 다음에 0.2m 당겼다 맞죠? 자, A가 시작점이 됐어요. 항상 용출에 매달려서 물체가 하는 운동은 우리가 진동 운동이라 했다 맞죠? 그러면 A점에서 시작을 했다. 시작점을 찾았으니까 이제 진동 중심은 시그마 F가 0이 되는 점. 요 점이 진동의 중심이다. 그러면 중심이 결정이 나면 시작점에서 중심 사이 거리, 요거와 똑같은 거리를 중심에서 반대편으로 한 번 더 가면서 이 사이를 왔다 갔다 운동한다. 요게 이제 진동이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진동하면서 물체가 받는 시그마 F는 항상 이런 스타일이었잖아. 이게 X축이라면 이런 스타일로 항상 힘을 받기 때문에 이만큼 진동 중심까지 운동 에너지 받았을 때 그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되고, 즉 진동 중심에서 속력이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반대편까지 똑같이 가면 다시 한번 반대 방향으로 E를 받으면서 정지하는 이런 상태가 계속 반복된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가 임의의 어떤 한 점, 요 점을 지날 때 운동 에너지는 이만큼의 우리가 운동 에너지를 계산해내야 되는데, 그거는 항상 꼴이 요 전체 세모 넓이에서 요 안쪽의 세모 넓이를 빼서 계산을 하는 게 운동 에너지의 계산 방법이다 이랬어요. 자, 그래서 이 전체 길이가 시작점에서 진동 중심까지 전체 길이를 우리가 보통 A 진폭으로 잡고, 그 다음에 임의의 요 길이를 진동 중심, 여기는 진동 중심이야, 까지의 거리를 x로 잡는다면 2분의 1 k a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두 a랑 x의 탄성 에너지처럼 탄성 에너지의 변화량, 요거를 운동 에너지로 바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죠? 자, 그런 거 이제 살펴보면 이 문제도 0.2m에서 시작했네. 그러면 요게 a의 역할을 할 거다. 그치? 자, 그래서 기억 보니까 A에서 O까지 운동한 동안 물체의 가속도는 일정하다. 가속도는 힘이 일정해야 일정한데, 얘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용출의 늘어난 길이는 충분히 달라진다 맞지? 지금은 이 힘이 탄성력이 그 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탄성력은 계속 변할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그래서 일정을 다 하면 틀렸다. 그 다음에 니은 O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탄성력은 0이다. O는 지금 O라는 거는 원래 길이, 원래 길이네. 그럼 여기가 지금 다른 힘이 없으니까 탄성력이 전부인 이런 상황. 그럼 시그마 F가 0이다. 즉 탄성력이 0인 점이다. 그럼 여기 진동 중심이네. 진동 중심에서 탄성력이 0이다. 맞죠? 디귿 O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자, O점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 즉 중심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다. 맞지? 그럼 요 A에 해당하는 탄성 에너지다. 2분의 1 K가 100이고 A가 0.2라 했으니까 0.2의 제곱. 그래서 2줄 맞네요. 그럼 답은 니디 4번. 다음 요 문제에서는 용출상수 K이고 A만큼 압축시킨 뒤 O는 평행점, 즉 여기서는 다른 힘이 없다면 탄성력만 0이면 평행점이다 맞지? 그럼 자연 길이. 자, A만큼 압축시켜서, 그럼 우리가 예상하기를 이 물체는 시작점이 중심으로부터 A에서 시작했네. 그러면 그것만큼 한 번 더 가면 AA 되면 여기가 얘들의 진동 범위다. 요 O점이 진동 중심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P점은 진동 중심에서 딱 절반 2분의 A만큼 벗어난 점이네. 이 P점을 지날 때 운동 에너지를 E라고 하죠. 자, 그럼 P점을 지날 때 운동 에너지는 결국 전체 탄성 에너지 2분의 1 KA 제곱과, 이 P점은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2분의 A니까 2분의 A에 해당하는 탄성 에너지 2분의 A의 제곱의 차가 결국 운동 에너지인데 요거를 E라고 두자 이거지. 그러면 4분의 1 빼니까 4분의 3, 8분의 3 KA 제곱이 지금은 2인 거네. 자,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보니까 용철 상수가 2분의 K, 질량을 2에 이렇게 맞췄네. 그리고 A만큼 압축시킨 건 똑같고, 그 다음에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는, 그러면 달라지는 거는 결국 질량하고는 상관이 없다 맞죠? 운동 에너지는 P점에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K의 A제곱과 2분의 A의 제곱, 요 차이가 운동 에너지다 하는 건 똑같은데,
달라진 거는 여기서 K가 2분의 K 됐다는 거. 그러면 전체 에너지도 2분의 1배 됐겠네. 아까가 2 기준이니까 지금은 2분의 2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0.5211번. 그 다음에 이제 물체 질량이 2kg인 요 물체를 용철에 매달고 왕복 운동 시켰다. 자, 근데 왕복 운동하는 요 물체의 모습이, 자, x는 원래 위치, 자연 길이다, 맞죠? 자연 길이에서 벗어난 변형된 길이. 그러면 0.1, 오른쪽 0.1과 왼쪽 0.1 사이로 왔다 갔다 한다. 자, 그리고 그 중심이 되는 지점에서는 속도가 가장 최대, 속력이 가장 최대다 우리 알고 있잖아. 그러면 오른쪽 갈 때 가장 최대가 1, 왼쪽 갈 때 가장 최대가 마이너스 1. 속도의 최대값이 이렇게 된다, 알겠지? 그러면 식을 한번 써보면 2분의 1의 K의 전체 A가 요거였다, 맞지? 요 탄성 에너지가 죄다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상황, 운동 에너지가 가장 큰 상황에 속력이 1이니까 2분의 1의 M의 V제곱. 근데 M이 2kg이라 했으니까 얘가 1줄이네. 그러면 K는 200Nm/m다. 자, 그래서 다 맞고. 자, 물체가 원래 위치를 지날 때, 원래 위치가 지금 자연 길이다, 맞죠? 자연 길이 지날 때 최대 속력 1이다, 맞죠? 자, 0.05m를 지날 때 항상 여기가 중심이고, 자, 얘가 시작점이 중심으로부터 거리 0.1m에서 시작한다, 맞죠? 양쪽 0.1 왔다 갔다 한다 했으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했으니까. 자, 근데 우리한테 묻는 게 또 딱 정중앙이야. 0.05m 중앙. 여기가 중심으로부터 0.05m 되는 곳이다. 그러면 이런 점을 지날 때 운동 에너지 이런 거 물어보면, 자, 이 점은 지금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전체 0.1m의 딱 절반, 길이가 절반이면 2분의 1 kx 제곱 입장에서, 탄성 에너지 입장에서는 얘는 4분의 1배가 된다, 알지? 자, 그러면 원래 가지고 있던 에너지는 요 탄성 에너지가 전부였다. 플러스 운동 에너지 0인 상태다, 이거지. 그러면 탄성 에너지가 x가 절반 되면서 2분의 1 ka 제곱에 4분의 1배가 된다면, 운동 에너지는 그거의 4분의 3, 2분의 1 ka 제곱에 남아있는 4분의 3은 운동 에너지로 넘어간 상황이다. 그러면 얘들 둘의 비는 1대 3인 상황이다, 그렇지? 요게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비다. 근데 같다 했으니까 얘는 틀렸다. 그래서 답은 가다, 4번. 그림과 같이 용철 상수가 각각 K, P 용철의 탄성 계수는 K, 그 다음에 Q 용철의 탄성 계수는 4K, 그렇게 되는데, 또 A 질량은 4M, B 질량은 M, 이런 물체가 실로 매달려 있다. 자, 근데 전체적으로 힘의 평행 상태. 자, 그렇다면 A를 왼쪽으로 잡아당겨, 이런 것도 이제 요거 나와있지. 실을 끊으면, 자, 실을 끊으면 A는 왼쪽, B는 오른쪽으로 운동한다. 자, 실을 끊으면 A가 왼쪽으로 운동하는 거 보니까 실 끊으면 탄성력이 작용해서 운동시킨다, 맞지? A를 지금 당기고 있구나, 용철이. 그럼 용철은 지금 늘어난 상태고, 자, 용철이 A를 당겨주는 힘이 있을 거야. 자, 반대편에서는 용철 Q가 B를 당겨주고 있다, 그치? 근데 A, B가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다 했으니까 이 힘은 같을 거다. 자, 그러면 용철 탄성력은 F는 KX 요식을 이용하면, 자, KX 요 곱한값이 서로 같아야 F가 같은 거다, 맞지? 근데 K가 B쪽 용수철 Q가 P보다 4배 더 크네. K가 4배 더 크면 X는 반대편 A쪽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가 4배 더 커야 힘이 균형이 맞을 거다. 그럼 P 용수철은 지금 뭔가 4X만큼 원래 길이에서 늘어난 상태라면 B 용수철은 X만큼 늘어난 상황이다, 이거지. 그러면 기니디 보면 기억. 실을 끊기 전에 실이 A에 작용하는 힘과 P가 A에 작용하는 힘은 작용 반작용. 항상 작용 반작용 관계, 요 말이 맞으려면 요 A가 B에게, 그러면 B가 A에게 요 두 개를 바꿔줘야 된다 했어. 그러면 실이 A에게 했으니까 요 반대되는 데는 A가 실에게, 요런 말이 나와야 맞다, 이거지. 그러면은 갑자기 용철 P가 나왔으니까 틀렸다. 니은 실을 끊기 전 늘어난 길이는 P가 Q의 4배이다. P가 4분의 1이었지. 4배 맞고. 디귿 실을 끊은 후 속력의 최대값은 운동 에너지 추대되는 상황, 즉 원래 길이로 돌아간 상황이다, 맞지? 자, 그러면 A의 운동 에너지가 가장 클 때는
2분의 1 용처리 K이고 4X 늘어나 있었고, 이 에너지가 전부 다 운동 에너지로 가면 A의 운동 에너지 최대값이다, 그치? 마찬가지 B의 운동 에너지 최대값은 2분의 1의 4K의 X의 제곱이네. 자, 그러면 운동 에너지 최대값을 비교해 보니까 얘는 4x 제곱을 했고 얘는 4 한 번만 곱했으니까 4대 1일 거다. A와 B의 운동 에너지는 최대값이 4대 1이다 이거지. 요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자, 요 4대 1인 에너지가 결국은 A에게, A는 질량이 4m VA 제곱, 얘는 질량이 m VB 제곱, 이렇게 속력을 가지게 만들 거다 이거지. 자, 근데 에너지가 4대 1인데 질량이 4대 1이야. 그러면 속력은 서로 같으면 되겠다 이거죠. A, B의 속력의 최대값은 서로 같다. 맞죠? 답은 니디 4번. 지금과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용철이 각각 A랑 B를 양쪽에서 연결해 놓고 정지시키고 있다. 자, 실을 끊은 후에 단진동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자, 그러면 실을 끊기 전에는 정지해 있었으니까 또 용철이 A를 잡아당기는 힘과 오른쪽 용철이 B를 잡아당기는 힘이 서로 같은 상황이다. 양쪽 용수철이 K, 4K니까 늘어난 길이 KX가 같아야 된다, 맞죠? 얘가 4X, 얘가 X만큼. A쪽 용수철이 4배 더 많이 늘어나야 힘이 같아서 정지할 거다, 알겠지? 그러면 기니디 보면 기억, 가에서 용철이 A를 잡아당기는 힘의 작용 반작용은 용철이 B를 당기는 힘이 아니고 A가 용철을 당기는 힘, 요거를 서로 바꿔줘야지 작용 반작용이다. 그럼 틀렸다. 니은, 실을 끊는 순간 가속도의 크기는 서로 같다. 자, 일단은 힘이 같아. 실을 끊는 순간 A를 잡아당기는 용철의 탄성력과 B를 잡아당기는 용철의 탄성력이 서로 같은 상황. 자, F가 같은데 A, B의 질량이 보니까 질량이 동일한 물체네. 그러면 A도 B도 질량이 M이다. 힘 같고 질량 같으니까 가속도는 같다. 맞죠? 그 다음에 D건, 최대 속력은 A가 B의 루트 2배이다. 자, 최대 속력물을 쓰니까 최대 운동 에너지부터 가보자. A 같은 경우는 최대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K의 4X 압축된 용체에서 시작했으니까 요게 얘가 가지는 최대 운동 에너지다. B는 2분의 1의 K가 4K이고 늘어난 길이는 X에서 출발했으니까 요게 B의 최대 운동 에너지다 이거지. 근데 각각의 물체의 질량은 서로 같다 했으니까 VA 제곱, VB 제곱까지 해주면 얘들의 운동 에너지 표현하는데, 자, 운동 에너지가 탄성 에너지가 4대 1이었으니까 최대 운동 에너지도 4대 1로 출발했네. 그러면 2분의 M 질량은 다 같다 했으니까 VA 제곱이 VB 제곱보다 4배 더 크면 되네. 그러면 VA는 2배 더 크면 되겠네요. 루트 2배다 했으니까 틀렸네. 답은 니은 2번. 지금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용철 상수 K인 용철에 물체 A랑 B를 접촉시키고 평행 위치에서 L만큼 압축시켰다. 자, 분리가 되는 상황이다, 맞죠? 근데 용철에서 분리는 우리가 항상 어느 길이에서? 자연 길이에서 일어난다 했어요. 자, 그러면 자연 길이까지, 즉 분리가 되기 직전까지는 함께 잘 진동을 하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운동에너지 구할 때는 진동으로 운동에너지 구해야 된다 이거지. 자, 그러면 얘는 지금 L만큼 압축된 상황에서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가 자연 길이야. 자, 그래서 A랑 B랑 함께니까 A, B 전체 질량 4M. 자, 이 4M짜리 물체가 여기까지 왔다 이거지. 그러면 잃어버린 탄성 에너지 2분의 1 K의 L제곱, 요게 운동 에너지로 넘어갔는데 전체 운동 에너지니까 이 중에서 질량비로 A랑 B는 각각 1대 3으로 나누어 가질 거다 이거지. 그러면 A, B 각각 가져가는 운동 에너지는 4분의 1이 A니까 8분의 1 KL 제곱, 요게 A의 운동 에너지고 B의 운동 에너지는 8분의 3 KL 제곱 이렇게 나눠 가질 거다,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분리가 된 후 A는 진동하고 여전히 용철에 매달려서 B는 일정한 속력 V로 운동한다. 이때 V가 얼마인지 찾네. 그러면 8분의 3 KL 제곱, 요게 B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였는데 이거는 2분의 1의 3m의 V 제곱 되겠네요. 그래서 정리를 하니까 4m분의 KL 제곱 루트 붙이면 요게 V네. 그래서 V는 2분의 L의 루트 안에 m분의 K 되는 3번 답이다.
체 없는 수평면에서 용처 상수 K 압축시켜서 L만큼 압축시키네. 평형위치에서. 그리고 나왔대. 자, A, B는 평형위치. 여기서는 지금 평형위치지만 자연 길이 항상. 지금은 이 자연 길이가 평형위치이기 때문에 평형위치에서 분리된다 하는 거고. 자, T초일 때 그렇게 분리됐고 A, B의 질량은 M으로 서로 같다. 그러면 두 질량이 같으니까 운동 에너지도 절반씩 가지고 분리됐을 거다 알겠지? 자, T초 이후 분리된 이후에 A, B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 손을 놓은 후 평형위치까지 분리가 되는 위치, 자연위치까지 등가속도 운동한다. 등가속도 운동은 뭐가 일정할 때? 시그마 F가 일정할 때. 근데 지금 얘가 평행 위치까지 돌아가는 상황에서 탄성력의 크기가 충분히 바뀐다 맞지? 그러면 전체 힘인 탄성력의 크기가 바뀌기 때문에 시그마 F는 일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은 아니다. 니은 분리된 후 A의 속력은 그렇게 된다. 자, 일단은 A의 속력이 궁금한 거니까 분리된 후에 A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의 K의 L제곱 요게 전체 탄성 에너지인데 질량이 같으니까 A는 이 중에서 절반을 운동 에너지를 가져갈 거다. 그러면 요게 2분의 1의 M의 V제곱 되겠네요. 그래서 정리해 보니까 2M분의 KL제곱 루트 붙이면 요게 V네요. 그래서 맞다. 이거 A와 분리된 후 B가 정지할 때까지 늘어난 용철 길이. 자, B는 계속해서 용철에 매달려서 진동을 할 거기 때문에 자, B도 마찬가지 아까 A가 가지고 출발했던 요 운동 에너지가 B의 운동 에너지다 맞죠? 자, 그러면 4분의 1 KL 제곱이 B가 평행 위치에서 가지는 운동 에너지, 즉 최대 운동 에너지. 자, 이 운동 에너지가 죄다 탄성 에너지로 넘어가는 상황이 다시 한번 B가 정지하는 상황이다. 맞지? 그게 기본 진동이다. 그죠? 그러면 4분의 1 KL 제곱이 2분의 1의 K의 새로운 라지 A의 제곱. 정리해 주니까 A는 루트 2분의 1. 즉, 루트 2분의 1만큼 갔다가 정지하고 다시 돌아올 거다. 근데 2분의 1을 했으니까 틀렸네. 답은 니은 2번. 그 다음에 이제 용철 상수가 100Nm/m인 이런 용철에 매달려서 정지해 있다. 그럼 여기가 다른 힘이 없으니까 자연 길이. 자, 10N의 힘으로 일정한 힘으로 계속 끌어당긴다. 자, 힘이 변하지 않아. F가 일정. 여기에는 크기 플러스 방향까지. 자, 이렇게 일정한 힘, 대표적으로 중력이지. 지금도 마찬가지. 오른쪽으로 10N. 일정한 힘을 계속 물체한테 준다면 이 물체는 무슨 운동하냐? 진동한다 이거야. 근데 진동은 항상 중심이 뭐한 곳, 시그마 F가 0인 곳에서. 자, 얘도 이제 여기서 내려보면 결국은 자, 힘을 10N을 먼저 받고 출발을 했는데 잘 안 보이네. 자, 플러스 10N을 받고 출발을 했는데 출발할 때 10N을 줬는데 이제 얘가 꾸준하잖아. 그러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탄성력이 생겨서 반대 방향으로 생겨서 전체 알짜힘이 줄어들 거다. 근데 얘가 이제 10N 탄성력도 10N 줄 수 있어서 시그마 F가 0이 되는 점을 지나서 이만큼 받은 운동 에너지가 다시 한번 반대 방향으로 이어받아서 없어지면 거기서 다시 한번 정지할 거다 이게. 그래서 여기 사이를 왔다 갔다 운동을 한다 이거지. 그럼 우리가 이제 시작점에서 10N 받는다로 정해졌으니까 시그마 F가 0인 점을 찾아주려면 탄성력이 반대 방향으로 얼마 되는 점 10N 되는 점을 찾아준다 이거죠. 그러면 KX가 10N 되는 점이니까 K가 100이면 X는 0.1m다 이거죠. 그러면 0.1m, X가 0.1m인 점은 진동 중심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한 번 더 0.1m 가서 0.2m 늘어난 상태가 얘의 정지 지점이고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왕복 운동한다 이거죠. 그러면 0.1m 지점을 통과하는 순간 물체의 운동에너지로서 그러면 이게 0.1m를 통과하는 순간 물체의 운동에너지다 이거지. 그러면 요게 0.1m 그러면 0.1m에 해당하는 탄성 에너지로 구해도 저는 상관이 없다. 그러면 2분의 1에 K가 100이고 0.1에 대한 탄성 에너지 제곱 그러면 2분의 1줄 요게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다. 최대 운동 에너지 0.5줄 1번.
그림 가와 같이 가에서는 왼쪽에 있는 A 용출은 0.3m 늘어난 상황이고 A의 용출 상수는 100이라고 줬어요. 자, 그 다음에 B의 용출 상수는 200이면서 B는 탄성 에너지가 0인 상황이다. 즉 여기는 아무것도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은 자연 길이, B 입장에서는 그런 길이다 이거지.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놓고 출발을 시킨대. 자, 진동운동 하는데 항상 진동운동이 시작이 된다. 요 지점이 시작점이다, 맞지? 그러면 중심을 찾아야 돼, 중심. 자, 진동 중심은 이 물체가 받는 힘이 다 더해서 0인 상황.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A가 늘어난 용체니까 잡아당길 거야. 지금 여기는 진동 중심이 아니지, 시작점이고 얼마만큼 잡아당겨지다 보면 자, A가 왼쪽으로 당길 거고, 자, B도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겠지. 왼쪽으로 가면 그러면 B가 잡아당기는 탄성이 또 생길 거다 이거지. 이 둘이 같아지면 얘들은 0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 L 상태에서 얘가 X만큼 갔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자. 그러면 B 입장에서는 X만큼 요 길이만큼 늘어나게 되는 거고, A 입장에서는 지금 0.3m 늘어난 거에서 X만큼 다시 돌아갔으니까 0.3 빼기 X가 되겠네. 그러면 K까지 곱해주면, 자, A가 잡아당겨주는 요 힘은 A의 용체 상수 100에 0.3보다 X만큼 줄었다, 늘어난 길이가. 자, 그 다음에 B는 용체 상수가 200에 X만큼 늘어난 용체가 됐으니까 이렇게 잡아당기겠죠. 요 힘이 서로 같은 상황이 시그마 F는 0인 상황. 그러면 정리해보면 30-100x는 200x. 그래서 x가 10분의 1, 0.1m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0.1m 더 갔을 때 얘는 힘의 평행점이다 이거지.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손을 가만히 놓았더니 가서 처음으로 정지한 순간이 B에 늘어난 길이 L이다. 자, 처음으로 정지한 순간은 중심이 구해졌으니까 여기가 중심이면 중심에서 시작점 사이 거리를 한 번 더 가면 여기가 끝이다 이거지. 요게 지금 L이다 했으니까 우리가 구한 X는 0.1m다 맞지? 그러면 0.1m 한 번 더. 그러면 L은 0.2m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답은 4번. 2kg짜리 물체가 0.8m 높이에서 가만히 놓았다. 그러면 0.8m 내려오면서 수평면까지 내려오면 얘가 가지고 있던 전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다 바뀌는 상황이고, 이 운동 에너지로 이제 용수철을 압축시키기 시작한다 맞지? 그러면 C 지점까지 압축을 최대한 시킨다 했으니까 C 지점까지 압축을 시키면 최대 압축됐을 때 물체는 정지할 거고, 이때 물체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는 전부 다 무슨 에너지로? 탄성 에너지로 넘어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거다 그렇지? 그러면 기억, A에서 운동 에너지는 A점 왔어. 그러면 수평면 왔으니까 얘가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 0.8m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가 전부 다 운동 에너지로 간 상황이다. 그럼 운동 에너지는 0.8m에 해당하는 mgh 위치 에너지. 계산해보니까 16줄. 그래서 기억 맞고. 니은 C에서 용체에 저장된 에너지는, C는 탄성 에너지 묻는 건데 용출이 압축이 됐잖아. 그러면 탄성이 지금 0이다 하면 말이 안 되지. 틀렸다. 이거 B와 C 사이 거리, 최대로 압축시키는 거리 X라고 하면 2분의 1 KX제곱. C만큼 압축됐을 때 그 에너지는 얘가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 또는 그 운동 에너지가 어디서 왔어? 얘가 가지고 있던 전체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16줄 여기서 왔다. 그렇지? 그러면 K가 800이라 했으니까 2분의 1에 800에 x제곱이 16줄이다. 그러면 x는 10분의 2, 0.2m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BC 사이거리 0.2m 맞네요. 답은 기D 3번. 다음은 역학수례를 이용한 실험인데, 처음에 정지 상태로 h 높이에서 떨어져 얘가 요 잃어버린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간 상황이 지금 P점 상황. 자, 그리고 얘 운동 에너지가 결국은 위치 에너지에서 넘어왔는데 이 운동 에너지로 다시 한번 X만큼 압축시켜서 최대 압축거리를 했으니까 얘가 정지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X만큼 최대로 압축시킨 상황이다. 아, 얘가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탄성 에너지로 넘어갔네. 그러면 그 운동 에너지가 원래 위치 에너지로 썼으니까 결국 위치 에너지 잃어버린 만큼 탄성 에너지 증가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거지.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실험마다 질량도 또는 얘 놓는 위치, 높이도 변화를 주네요. 그러면 결국 mgh 변화를 주겠다는 거고, 이 변화로 인해서 mgh가 2분의 1 kx 제곱으로 바뀔 건데 이 x가 어떻게 변하는지 묻고 있네. 그러면 기억은 2보다 크다. 자, 기억 같은 경우는 m은 1번 실험에서 보면 h는 그대로인데 m이 2배가 된대. 그러면 전체 에너지가 2배가 됐으니까 x는 탄성 에너지가 2배 되려면 x는 루트 2배면 된다. 그러면 2 루트 2 cm 된다. 2보다 크다. 당연하죠. 니은은 50보다 작다. 자, 니은은 여기 있네. 자, 비교가 1번, 3번 실험 비교하면 되겠네. 자, x가 변화가 없다 맞지? 압축시킨 길이가 변화가 없는 거 보니까 얘들은 같은 위치 에너지 상태에서 출발했다. 자, m이 질량이 1kg과 2kg이니까 이 m이 2배네. m이 2배인데 변화가 없어야 되니까 h는 절반 돼야 한다. 2분의 1배. 그러면 25cm다. 50보다 작다. 맞고. 디귿. P에서 용철의 속력은, 자, P점에서 용철의 속력을 2와 3에서 비교하라. 자, 2와 3에서 보니까 시작할 때 위치 에너지가 2kg이 50, 2kg이 25죠. 그러면 2에서 에너지는 EGH, 3에서 에너지는 EGH. 그래서 에너지가 2대 1이네. 자, 그러면 요게 곧 운동 에너지니까 운동 에너지도 2대 1이 돼야 돼. 2분의 1에 질량이 2kg V 제곱이다 있고, 3번 실험도 2분의 1에 질량이 2kg에 V 제곱이라 했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가 다 똑같기 때문에 얘들 둘은 똑같잖아. 2대 1이 되려면 V 제곱의 B가 2대 1이 돼야 한다. 그러면 VB는 루트 2대 1이다. 2번 실험에서가 루트 2배 더 크다. 3에서보다 작다 했으니까 틀렸다. 그래서 답은 기니 3번. 그림과 같이 고정된 관의 위쪽에 끝에 이제 용철 상수가 150인 용철이 고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래에서 1m 밑에서 이제 0.5kg짜리 물체가 5m/s로 위로 던져졌다. 자, 물체가 용철을 최대로 압축시키는 순간, 즉 더 이상 압축을 안 시키니까 이때 물체는 순간적으로 정지했을 거다, 그렇지? 그러면 물체가 용철을 압축시켜서 어느 정도 압축시켰겠지. 이까지 이제 압축을 시켰다. 그러면 요 압축시킨 거리, 요거에 대해서 묻겠네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처음에 출발할 때 얘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있고, 그 다음에 밑에서 위로 올라갔으니까 탄성 에너지, 위치 에너지는 늘어났을 거다. 그 다음에 탄성 에너지도 x만큼 압축이 됐으니까 늘어났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식을 결국은 정지로 끝났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다 잃어버렸다. 그러면 2분의 1의 질량이 0.5kg에 5m/s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만큼의 운동 에너지는 다 잃어버렸는데, 이 운동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전환되는지 봤더니 이 물체는 1m만 뿐만 아니라 x만큼 더 올라갔으니까 압축시키면서 1 플러스 xm 올라갔다. 즉 0.5kg에 G10의 mgh 1 플러스 x만큼 요만큼 위치 에너지 증가했고, 탄성 에너지도 2분의 1에 k가 150이라 했으니까 x제곱만큼 증가했다. 요 에너지가 전부 다 운동 에너지에서 왔다. 이렇게 이제 식을 세우면 되겠네요. 그러면 4분의 25고 얘는 5의 1 플러스 x 2차 방식 되겠네. 75x제곱. 정리해보니까 75x제곱 플러스 5의 마이너스 4분의 20 빼고 4분의 5는 0. 자, 뭐 인수분해 될 것 같아. 얘는 정리하면 5로 정리하면 1이고 1이고 얘는 15. 양변에 4 곱합시다. 그러면 60x제곱 플러스 4, 이 5x지. 4x 마이너스 1은 0이다. 그러면 정리해보면 4만큼 차이 나려면 15 60 되겠네. 61, 1. 그 다음에 4 돼야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아니죠. 얘가 마이너스. 자, 그래서
뭐 x가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잖아. 10x 마이너스 1이 0이니까 x가 0.1m. 요게 이제 답이 되겠네요. 그러면 기니 D 보면 기억.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0이다. 최대로 압축시킨 순간물었으니까 0 맞죠. 속력이 0이다 이거지. 니은 용체는 0.1m 압축된다. 맞고. 디귿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은 0이다. 자, 순간적으로 속도가 0인 거지. 합력은 물체가 지금 압축된 용수철로 인해서 밑으로 밀릴 거고, 그 용체의 탄성력과 중력도 밑으로 받는 상황, 즉 시그마 F는 0인 상황이 아니다. 맞지? 밑으로 합력이 충분히 있다 이거지. 그래서 합력은 0이다 했으니까 틀렸어. 자, 그리고 어떤 물체가 가다가 결국 정지하고 다시 돌아온다 이런 상황이 되면 그 정지하는 지점을 순간적으로 합력이 0인 상황이 될 수가 없다 이거지. 계속 가속도가 있으니까 거기서 정지하고 나서 또 움직이겠지. 그래서 D가 틀렸다. 답은 기니 3번. 같이 용철 A에 질량 M의 물체를 접촉시켜서 P까지 압축시켰다. 그럼 P까지 압축시킨 게 원래 길이가 여기였나봐. 여기서 2L만큼 압축시킨 뒤 가만히 놔왔더니 물체가 연직 위로 올라가서 결국 위에 있는 용체를 L만큼 압축시킨 후에 다시 한번 정지. 거기서 멈췄다 이거지. 자, 그러면 처음 시작도 P 지점에서 정지로 시작했고 Q 지점까지 최대 압축시키고 다시 정지했다. 뭐 그 상황이에요. 자, 그랬을 때 용체의 상수는 K로 서로 같다 했어요. A, B의 용체는. 자, PQ 사이의 거리. 이만큼의 거리를 묻네. 그러면 물체가 얼마만큼 올라갔니? 묻는 거 같네. 그럼 요거 H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상황이 질량 M인 물체가 처음에도 정지고 나중도 정지니까 운동 에너지는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 사이에서 감소한 거 있고 증가한 거 있는데 같아서 날아갔다. 이렇게 문제를 풀 거다 이거지. 그러면 일단 P에서 Q까지 올라갔으니까 위치 에너지 증가. 자, 근데 탄성 에너지는 2L 압축된 용출에서 L 압축된 용출로 바뀌었다 맞지? 탄성 에너지 감소. 그러면 감소한 탄성 에너지 양은 2분의 1 K의 4L 제곱에서 L 제곱으로 바뀌었다. 요만큼이 감소한 탄성 에너지가 증가한 위치 에너지로 갔다. 그러면 mg h만큼 올라갔네. h. 그래서 h 계산하라 했으니까 h는 2mg분의 3k L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답은 3번. 그림과 같이 위쪽 용수철에서 용철 A의 나무 토막이 2x만큼 압축된 상태에서 출마되었네. 자, 그랬더니 2분의 1 A 용체 상수는 K라 했으니까 2분의 1 K의 2x의 제곱, 이만큼의 탄성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를 넘어간 상황이고 요 높이만큼 또 내려왔다 맞죠? 그러면 반대편 수평면까지 왔을 때는 이 높이에 의한 위치 에너지도 전부 다 운동 에너지를 간 상황일 거다 이거지. 자, 그래가지고 총 운동 에너지 만약에 h 높이라면 이 질량이 안 나와 있네. m이라면 자, 2분의 1 k 2x의 제곱 탄성 에너지와 mgh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가 전부 다 운동 에너지 넘어왔다 이거지. 그리고 이 운동 에너지로 용체 B를 최대 압축시키니까 압축시킨 거리가 2x다. 그러면 이때 운동 에너지가 용체 B의 용체 상수는 3k라 했으니까 2분의 1에 3k짜리를 2x 압축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랑 같다 이거죠. 그래갖고 정리해 보니까 2분의 3에 4니까 6에 얘는 2네. 그러면 mgh는 4kx 제곱이랑 같은 상황이다 알겠지?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A에 이 나무도방을 접촉시켜 x만큼 압축시켰다가 원래 2x였는데 x만큼으로 바꿨대. 놓으면 B가 최대로 압축되는 길이는 얼마인가? 자, 일단 x만큼 압축시키면 원래 A에서 가지고 있는 탄성 에너지가 이걸로 바뀌었다 맞지? 그리고 내려와서 잃어버리는 위치 에너지는 우리 아까 계산해 놓은 대로 요걸로 그대로 있을 거다 이거지. 그럼 요게 전체 운동 에너지. 이 운동 에너지로 2분의 1 3k짜리 용체 B를 얼마만큼 압축시키니 x 다시 제곱 이렇게 하자. 그러면 정리해 보면 2분의 3으로 나눠주면 2분의 9니까 3x 제곱이 x 다시 제곱이네. 그러면 x 다시는 루트 3x다 할 수 있겠네. 그래서 답은 5번.